화려한 조명이 터져나오고 수만 번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무대 뒤편.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의 드레스룸은 그가 가진 명성을 증명하듯 최고급 명품 향수와 디자이너 의상들로 가득 차 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그 공간의 가장 서늘하고 은밀한 곳, 마치 성물처럼 고이 모셔진 것은 반짝이는 보석이나 값비싼 시계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내려앉은 낡은 흑갈색 유리병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향수병들 사이에서 이질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직업. 바로 이 작은 병이야말로 살인적인 스케줄 지옥 속에서 김용빈이라는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유일무이한 비밀 병기이자 그의 영혼을 지키는 마지막 부적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성냥 괴물이라 불렀다. 한 번 불붙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열정으로 무대를 집어삼키는 그의 모습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별명 뒤에 숨겨진 진실은 처절했다. 정작 그는 노래보다 몸이 먼저 재가 되어버리는 지독하게 예민한 체질의 소유자였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스케줄, 신곡 녹음과 방송 출연이 쉴 틈 없이 이어지며 그의 몸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특히 문제는 며칠 전부터 시작된 그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격렬한 락트로트 퍼포먼스 프로젝트였다. 이는 단순한 안무가 아니었다. 온몸의 근육을 쥐어짜고 비트는 거의 고문에 가까운 동작의 연속이었다. 평소 사용하지 않던 승모근과 척추기립근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사슬처럼 그의 몸을 옥죄었다. 허리를 조금만 숙여도 뚝뚝 하고 힘줄이 끊어지는 듯한 생살이 찢기는 고통이 뇌를 관통했다. 그날도 새벽 2시 17분, 합주실의 형광등은 차가운 방공기를 가르며 지쳐 쓰러진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연습 도중 팔을 뻗는 단순한 동작 하나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 하는 비명을 토해냈다. 온몸의 신경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서로를 찌르는 듯 했다. 세션 종료를 알리는 타이머가 울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음향 스태프가 형, 팔 좀 내려요. 그러다 큰일 나요. 라고 손짓하며 절규했지만 김용빈의 눈에는 이미 도끼만 서려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구간까지 버텨냈다. 마치 이 무대에서 죽어도 좋다는 듯 스스로를 극한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그렇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유령처럼 합주실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다. 데뷔 동기이자 연습생 시절부터 지옥 같은 시간을 함께 견뎌온 단짝. 스포트라이트 뒤에 숨겨진 서로의 불안과 공포까지 들여다봐주는 유일한 영혼의 파트너. 김용빈은 꺼져가는 의식 속에서 10초를 망설였다. 이 엉망인 몰골로 그녀의 가족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이성보다 먼저 움직였다. 지금 간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택시 창밖으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흐릿하게 번져나갔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화려한 밤의 풍경이 아니었다. 그를 짓누르는 수천 톤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피로감이었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손빛나의 집은 경기도 외곽,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평화로운 단독주택이었다. 잔디 마당 한가운데 수호신처럼 서 있는 벚나무가 그를 맞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왼쪽에서는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구수한 된장 향이, 오른쪽에서는 음악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빈티지 LP 컬렉션이 그를 감쌌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차갑고 비정한 연예계라는 전쟁터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에게 허락된 유일한 성역이었다. 새벽 3시를 넘긴 시간, 손빛나는 민낯에 앞치마만 두른 채 그를 위해 김치찜을 데우고 있었다. 그녀의 걱정 어린 눈빛이 그의 무너진 어깨에 가 닿았다. 무리했지? 허리 어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김용빈은 고개를 좌우로 돌리려 애썼다. 그러나 목은 이미 밧줄처럼 뻣뻣하게 조여와 움직이지 않았고 목덜미 뒤에는 송곳 수십 개가 박힌 듯한 극심한 통증이 치솟았다. 그때였다. 묵묵히 그를 지켜보던 한 사람, 손빛나의 아버지 손동구 씨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퇴직 후 약초 채취를 취미 삼아 소일하는 그는
김용빈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어른이었다. 늘 내가 우리 집 셋째라며 농담을 건네던 그였지만 이날따라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식탁을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는 김용빈의 어깨선을 오래도록 살피더니 혀를 차며 말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손동구 씨는 말없이 부엌 창고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의 손에는 5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먼지가 내려앉은 흑갈색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손바닥만 한 병 속의 액체는 희미한 달빛에 비쳐 젓갈색 금속 빛을 띠고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방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묘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짙은 초록의 풀내음과 서늘한 소리향, 그리고 코끝을 아리게 하는 인삼 특유의 향이 뒤섞여 마치 깊은 산속의 정수를 통째로 옮겨온 듯했다. 산속에서 캐온 각종 뿌리, 잎, 열매를 넣고 술에 담가 5년 숙성시킨 약술이야. 우리 집안 사람들 허리나 무릎 아플 때만 쓰는 건데 오늘은 내 차례다. 김용빈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버님, 저 같은 놈한테 이렇게 귀한 걸? 그러나 손동구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귀한 건 맞지? 하지만 약은 아플 때 쓰라고 담그는 거지 장식장에 모셔두라고 만든 게 아니야. 그 목소리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의 거절은 예의가 아니라 무례가 될 터였다. 아버지는 거실 러그 위에 돗자리를 깔고 김용빈을 엎드리게 했다. 그리고 약술 뚜껑 하나를 덜어 손바닥에 펼쳤다. 검붉은 기름 막이 그의 손금 사이로 스며들며 순식간에 따뜻한 열기가 피어올랐다. 손동구 씨는 마치 태극권 고수처럼 느리고 묵직한 동작으로 김용빈의 허리 위, 긴장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승모근을 따라 압을 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바늘 수백 개가 한꺼번에 찌르는 듯한 통증의 비명이 터져나올 뻔했다. 하지만 몇 번 더 그의 손길이 닿자 기묘하게도 뻐근하던 근섬유가 부드럽게 풀리는 감각이 전해졌다. 약술의 뜨거운 기운이 피부를 뚫고 근육 깊숙이, 아니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목덜미까지 약술이 스며들었을 때쯤 김용빈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쇠덩이처럼 느껴졌던 어깨가 거짓말처럼 폭신한 솜사탕으로 변해 있었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따스한 온기가 차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다. 그의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치유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치료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 빛나는 작은 선풍기로 그의 땀을 식혀주며 말했다. 몸 풀렸지?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 이 집에 가봤자 또 스트레칭하다 새벽을 맞이할 게 뻔하다는 이유였다. 김용빈은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어쩐지 목이 한결 부드러워져 그 고개 숙임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가 잠든 후 손동구 씨는 약술병을 정성껏 닦아 가죽 주머니에 넣고는 딸에게 건넸다. 용빈이 집에 가져가서 쓰게 해라. 근육에 쉴 틈을 안 주면 사람도 금방 달아 없어져. 빛나가 아빠, 이거 마지막 남은 건데 괜찮겠어? 라고 묻자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약이 음반처럼 박스에 세워둬 봐야 소리 한 번 안 난다. 다음 날 김용빈이 눈을 떴을 때 통증은 거짓말처럼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다. 그는 출근 전 자신도 모르게 팔을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어라. 가동 범위가 늘었네. 그는 손빛나의 가족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약속했다. 이 빚은 반드시 최고의 공연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 흑갈색 약술병은 김용빈의 드레스룸 한편 가장 소중한 향수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리를 지키게 되었다. 피로가 몰려올 때마다 그는 면봉으로 약수를 소량 찍어 목 뒤에 발랐다. 통증 완화는 물론 약초 향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긴장으로 꼬였던 심장마저 녹여내리는 기분이 들었다. 무엇보다 이 병에는 한 가족이 건넨 따뜻한 체온과 진심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 통증을 덜어준 치료제인 동시에 그가 왜 무대 위에서 노래해야 하는지 예술가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일깨워준 정신적 영양제였다. 오늘도 김용빈은 무대에 오르기 전
화려한 명품 향수 대신 낡은 유리병을 조심스럽게 연다. 코끝을 스치는 삽살한 약초 향기 속에서 그는 자신을 일으켜 세운 그날 새벽의 온기를 떠올린다. 이 작은 병이야말로 냉혹한 레이스를 달려야 하는 그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자 그의 영혼을 지키는 단 하나의 비밀 병기인 것이다.